해외 선물 대여업체 이용 시 겪을 수 있는 문제. 해외 선물 대여업체를 이용할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보통 출금입니다. 수익이 났는데 수익금을 주지 않거나 원금만 돌려주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원금까지 출금해주지 않고 연락이 끊기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계좌 지급정지입니다. 지급정지는 원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를 빠르게 묶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여업체와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의심거래에 엮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다른 피해자의 신고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면 본인은 단순히 출금을 받은 것뿐이어도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의도로 받았는지보다 돈의 흐름이 먼저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여업체 이용은 단순한 출금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에 엮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체가 이용자에게 돈을 보낸 뒤 지급정지를 거는 경우입니다. 둘째, 다른 피해자가 업체에 보낸 돈 일부가 이용자에게 송금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다른 피해자가 직접 이용자 계좌로 돈을 보내 이용자 계좌가 문제 계좌로 오인되는 경우입니다. 특정 계좌 하나만 묶이는 수준이면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이용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받은 계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명의 금융거래 전체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계좌가 묶이면 단순히 돈 일부가 잠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카드 결제, 자동이체, 급여 수령, 사업자금 운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래처 대금 지급이나 직원 급여, 세금 납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 하나 때문에 일상적인 금융생활 전체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바로 거래 경위, 입금 내역, 대화 내용, 업체와 주고받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몰랐다, 정상 거래인 줄 알았다, 이런 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명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결국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 같은 법적 절차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빠르게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 신고 내용이나 자금 흐름이 복잡하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이용 계좌나 대포 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 개설이 어려워질 수 있고 카드 발급이나 이체 한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이력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정지는 단순히 계좌가 잠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 금융생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외 선물 대여업체 이용은 단순히 수익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엮이면 계좌 지급정지, 금융거래 제한, 소명 절차 소송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영상은 특정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해외 선물 대여업체를 알아보는 분들이 이용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요소를 안내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영상입니다.